봅시다. 원의 방정식. 자, 원이 뭘까요? 원. 원이 뭐야, 원? 응? 그러니까 원이라는 게 뭐야?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을 이어 모아놓은 거를 원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점을 뭐라 그래? 중심이라 그러고, 원점이 아니라 중점도 아니고 중심이라 그러고,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임 위의 점까지 일정한 거리 자체를 반지름이라 그래요. 보통 반지름은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을 갖다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원을 갖다 어떻게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그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 봤을 때 좌표 평면에 X축, Y축이 있기 때문에 그 X랑 Y의 관계식이 이 원을 만족시킬 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X축, Y축 해놓고 이 중심좌표를 A, B 반지름을 R이라고 해봤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봤더니, 자, 이 원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해봤을 때 이 A, B로부터 X, Y까지 거리가 반지름 R이 되는 모든 점들의 자치가 원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면 어떻게 돼?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일단 구해봐. A, B하고 X, Y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죠. 이게 무엇이 된다고? R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루트 없어지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는 상수일 거 아니야. R도 상수고. 그렇죠?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랑 Y의 순서상 X, Y는 모두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B가 2인 거잖아. 그래서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겠죠. 이게 뭐가 된다라는 거야? 반지름 제곱이니까 9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무슨 원이에요, 이거는? 중심이 어디? X에서 뭐 뺐어? 그치. 2, 마이너스 3이죠.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R은 5가 되는 원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해. 자, 왜 표준형이라고 해요? 중심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알겠어?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그럼 얘가 표준형이라는 것은 일반형도 있다는 얘기잖아. 일반형은 어떤 형태냐?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왜 웃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a, b, c는 상수에 이런 형태로 된 게 일반형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식의 변형을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좌표와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이제 책에는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바로바로 구할 수 있게끔 공식처럼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외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오히려. 알겠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봤잖아. 그런 형태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6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있다. 이게 어떤 원이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된다고 해. 자,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랑 상수항 그냥 이항시켜버리고 또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6y 이렇게 두 개 분리시켜 놓고 여기는 상수항 이항시킨다고요.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얼마 더 해줘야 돼? 여기다가 그럼 똑같이 4 더 해야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얼마 더 해야 돼? 플러스 9 해야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4 하면 3이고 3 더하기 9 하니까 1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중심 좌표가 어디?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12 반지름의 제곱이 10이니까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뭐 어떤 여기가 뭐 1이 아니라 k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구해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나오는 상수가 어째야 되겠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돼야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째야 되냐면 2차 계수가 서로 같아야 돼. 아무것도 없이 둘 다 1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라는 것은 둘이 같다는 얘기야, 2차 계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옆에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원만 봤었기 때문에, 직선 그려놓고 막 이렇게 접할 때 뭐 접선의 길이 구하고 그런 것만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좌표축에 접할 때 중심 좌표가 어떻게 되고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 자, x축에 접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원이 이렇게 x축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중심에 x좌표는 반지름이랑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길이만큼이 y좌표 아니야? 그렇죠. 이게 그럼 반지름, 그러니까 얘가 a, b였다. 예. 그럼 b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고 반지름 길이가 b가 되니까 b의 제곱이 된다. 알겠어요? x축에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y좌표가 음수긴 한데 그걸 이제 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축에 접하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똑같다. 다시 말해서 b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x축에 접하면 y축에 접하면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 좌표가 a, b였다. 그럼 반지름 길이는 a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a의 절대값,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죠. 그림 그려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x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여기 좌표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 했을 때 이거 중심이 1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럼 중심 좌표는 r, r이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2사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중심 좌표가 아이고야. x좌표가 마이너스 r이 되고 반지름은 y좌표는 그대로 r이겠죠.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3, 4분면에 있을 때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에 있을 때는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잖아요. 중심좌표가 R, 마이너스 R이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여기 지울게요. 자, 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치 관계가 있는데, 자, 봐봐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두 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을 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한번 해보면, 자,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하나를 그을 수 있어요. 그쵸? 자,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뭐라 그래? 한 글자로 현이라 그러잖아. 그쵸? 원 위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현이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이 선분 같은 경우는 이 원의 현도 되고 이 원의 현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현 같은 경우는 두 원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현이니까 뭐라고 부르자? 이거를 공통현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그냥. 빼면 어떻게 돼?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고 ax에서 a 프라임 x 빼니까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그 다음에 더하기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은 0. 이런 그 1차식이 나오죠. 근데 1차식은 항상 직선이잖아요. 알고 있어? 1차선은 항상 직선이야. 1차 함수니까 직선이라고. 네? 뭐 기울기 y절편 이건 따로 구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 거잖아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냐? 빼기만 했을 뿐인데 얘가 0일 때 얘도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다시 말해서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빼기만 하면 원의 방정식끼리 그냥 둘이 빼기만 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꼭 이제 이 공통현뿐만이 아니라 뭐 또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두 점을 교점을 지나게 되는 뭐 이런 원들도 만들 수 있죠. 그치? 네. 자, 원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다른 한 점을 알려줘. 뭐 x1, y1이라고 다른 한 점을 알려줘. 아니면 반지름이 얼마라고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가장 작은 원을 구해라 이렇게 다른 조건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직선에서도 어떻게 했어? 두 직선 방정식 나오면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에다가 어떤 뭐 상수 k배를 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됐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렇게 하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예,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네들 계산했을 때 2차식으로 나오잖아요. x제곱이랑 y제곱 개수가 같은 2차식으로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 어떤 원의 방정식이다? 얘가 0일 때 얘가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0일 때 이 자식도 0이려면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장 작은 원이다, 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다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K값을 따로 구해야죠, 그러면.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와, 많다.